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이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하는 자세는 상당히 달라서 이중잣대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수가 완료되면 임원들의 급여를 줄이는 등의 구조 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코카콜라도 인수하겠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한 비판이 한쪽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대단한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최대 10만여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당시 상황과 이제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이중잣대냐. 한쪽은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한쪽은 너무 냉정하고 왜 그러는 거냐. 이 난민은 난민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은 왜 이렇게 성심성 있고 돕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러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까지 신설했어요. 그래서 아주 제도화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있고 지금 미국도 경제가 어렵고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겠지만 지금 미국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정말 퍼주다시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는 전담책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에 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까지 설립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하는 것 보면 미국이 정말 그렇게 인정이 넘치는 국가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Unite for Ukraine이라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프로그램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아주 정부의 프로그램이 돼버렸는데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수용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고 또 이러니까 이제 일단 인권단체들 여러 인권단체들은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절차를 적용해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추방 1년 유예 조치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안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의 입학 절차를 가속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공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입국 절차죠. 그리고 이 난민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친인척이 있는 미국 시민과 조직에 입국 신청 권한까지 좀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달 27일 수요일 기준으로 약 4천 건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 입국 신청이 미국에 좀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크게 지금 환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와는 너무나 다르네요. 예,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일부 인권 단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에게도 좀 비난을 퍼붓고 있어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이 지금 키이우를 방문했고 사실 펠로시 의장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무슨 좀 이벤트처럼 그래도 그런데 한번 우크라이나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도 돼야 되는 하는 것처럼 마치 경쟁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보기 좀 그렇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미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왜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유독 저렇게 할까?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도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좀 미국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그 정도의 관심을 보일까 싶을 만큼 우크라이나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조치 이런 조치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난민 지원 프로젝트의 애덤 베이츠 정책 고문은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다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은 똑같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고 집권당은 똑같이 민주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도움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미국에서? 네, 도움을 받기 어렵죠. 지금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난민과는 다르게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하고 나섰고요.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신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그래서 돈을 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부 다 지금 무료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1인당 575달러 수수료를 지불해야 수수료가 됩니다. 비싼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난민이지만 난민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575달러를 내야 한다고 미국은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이 575달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가난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1년 소득보다 많은 돈을 미국이 지금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오지 말라는 얘기죠. 미국으로 오지 마라. 안 받겠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돈도 돈이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신청자들은 탈레반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난민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75달러 플러스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미국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베이츠 그 국제 난민 지원 프로젝트 정책 고문은 탈레반으로부터 편지를 받지 않는 이상 증명하는 건 어렵다. 그렇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탈레반의 편지로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공격할 거야. 뭐 이런 그런 편지로 증명하거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요구를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난민 지휘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요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숫자가 약 2,47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국토안보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한쪽은 유럽 국가고 네. 한쪽은 아시아 국가라 그런가? 또 한쪽은 백인이고 인종이 다르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한쪽은 유럽이고 아시아고 또 한쪽은 백인이고 뭐 한쪽은 유색인종이고 유색인종이고 네. 뭐 무슬림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의 대응을 지지하는 쪽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자기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느냐. 뭐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직접 군사를 보낸 건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을 해준 거고 어디까지나 최전선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싸운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지원을 받고도 국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탈레반에 넘겨야 됐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미국이 돕는 거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안 돕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비판하는 쪽은 아프가니스탄은 1980년대부터 70년대 후반부터 소련 그 당시 소련의 침공을 받았고 소련과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소련이 물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제 9/11 9.12 사태 이후 일이지만 그렇게 미국이나 소련 같은 초강대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그런 국가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보다도 상황이 훨씬 안 좋았고요. 우크라이나만큼의 어떤 이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난민의 길을 택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과연 이렇게 차별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 국가 우크라이나,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거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세상이 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